쇠심줄처럼 버티고 있는 대법원장 조이대. 결국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분야의 다양한 패널들이 입을 모아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보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솔직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만두거나 바로 사법처리 당할 그 우려 때문에 저런 겁니까? 사법 처리당할 우려 그런 어떤 사소한 두려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그 이재명 소위 공직선거법 재판을 그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재인식이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아마도 뼈아프게 그런 절차를 반성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그런 문제로 사표를 내버리게 되면 그게 일종의 전례가 되어가지고 네. 대법원장 자리가 너무도 가벼운 자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중에 아주 좋지 않은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행동을 붙들고 있는 뭐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평가해 준다면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날 저녁에 정청래 대표나 이 민주당에서 물러나라 이래버렸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법사위원,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이거는 너무 섣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제 다루는 문제는 조금 더 있는데 언론인이 예를 들어 책임 문제를 요구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 책임자가 또는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법사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야 이거 언론에서 물러가라고 해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거는 약간 치기죠. 우스개로 제가 질문드리면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정기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농객 정규재 대표가 이거 이제 물러나라 조희대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제 논평을 보고 바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보기. 아니 뭐 그게 약간의 격려를 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왜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정규제까지 호응을 해주느냐 이렇게 보수dom이냐 이렇게 내가 유튜브식으로 말씀드리는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민주당 수뇌부하고 어떤 연락망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조희대 말하자면 이 지기현 판사의 소위 그 내란 재판 법정이 너무도 사보타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은 명백하고도 단순한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목격자가 되어서 본 사건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TV 중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증거 확인만 가면은 이미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윤어게인 이런 거 철없는 일부 세력들이 말하자면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 선동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대로 두면서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죠. 묵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은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있는 거다 하고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라고 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또 정청래 국회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 대표가 이제 직접 집권여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저분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불이 지금 나 있는 거죠. 총장하고 장관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리고 대법원 원장이 혼자 결정합니까? 대법원 판결 혼자 결정합니까? 그럼 그때 파기환송한 거 혼자 했습니까? 거기 14명이나 되는 대법원 판사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장 네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럼 지기현 판사한테 가서 당신 재판 왜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외압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안 되겠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기현한테 가서 얘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온당한 주장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무리한 얘기예요. 네. 역사의 처음에는
구속 기간을 날짜에서 시간을 꼽아버렸잖아요. 아 그건 비판 저도 한 거 아시잖아요. 비판과 의심의 영역이 있으면은 사실은 회피하는 게 맞잖아요. 재판은 최대한 공정해야 돼요. 의심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상명 총장과 김모 씨 등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그걸 가지고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뿐만은 아니죠. 실제로 왜 그럼 갑자기 이제까지 파기환송심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일주일 만에 잡아서 했던가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사법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럼 사법개혁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대통령 그거 하면은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때 문재인 정부 때 다수당이셨잖아요. 다수당이 못했는데요. 다수당이 그때도 있잖아요, 사법부는 그때.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신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관철돼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재판 거래 의혹도 나왔던 거고요. 그 와중에 검찰총장은 사법부 뒷조사도 했고요. 그 검찰총장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어쨌든 개혁 대상들은 대체로 어떤 계약을 밖에서 개혁을 시도하게 되면 반발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예상 가능-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놔봐야 개혁 안 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윤리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의기관인 네. 국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일 최고의 저 반대는 그 전에도 다수당이었고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정도 얘기신 것 강한 같아요. 저항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당인 상황에서 또는 뭐 여당일지라도 국회의원들도 사법부 눈치 본 거죠. 아, 조이대의 수상한 모임, 조이대의 수상한 판결에 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현 대법원장. 여기에 직위원회 재판지원을 사법부 가장 높은 자리의 책임자가 대체 왜 지적하거나 나무라지 않을까요? 수많은 국민들을 농락 중인 대법원장 조이대에게 또다시 탄핵의 잣대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뉴스가 아주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 일면머리도 싹 다 조희대더라라는 겁니다. 자, 조희대 사퇴하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탄핵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정주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일단 약간 이 부분은 약속대련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방을 띄우고 네. 네. 근데 사실 저거는 이제 촉발한 게 민주당만을 지금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왜 이 문제가 지금 나왔냐 이제 시차의 문제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 제가 이제 전화를 돌려보니까 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조이대 그 대법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그 법원장들 회의. 네.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뭐 헌법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지금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내란 지금 재판하면서 윤석열 저렇게 해서 지금 3번 4번 버티는데 구인장도 발부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이제 심리가 끝나도 나중에 1심 재판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상 선거가 언제 나올지 예, 모릅니다. 내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금 재판 지연이나 법원 안에 있는 지금 제각각의 판사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외피를 쓴 거예요. 지금 외피를 네. 쓰고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고, 네. 당에서는 그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까지는 조금 탄핵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조이대를 탄핵시키겠다는 거지. 네.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직책을 그렇죠. 직책을 탄핵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꿔서 말하면 다른 대법원장이었으면 탄핵시켰겠냐 이 말이죠. 안 했죠. 안 했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대통령 탄핵시킬 때 뭐 박근혜나 윤석열 탄핵시킨 거지 대통령직을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탄핵할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근데 당 안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대다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여러 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조만간 뭐 기사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밭글이 돌았더라고요. 어제. 한번 돌았죠. 예. 네, 저희도 어제부터 이제 쫙 돌기 시작했는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 수상한 오찬. 네. 네. 누가 참석했는가. 의미가. 네. 예. 그리고 뭐 일설에는 그러니까 뭐 비아폰 얘기. 예. 결국은 비아폰도 결국은 법원 쪽에도 비아폰이 가지 않았냐.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어폰 가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딱 찍진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대법원장 안 갔을 찍겠냐? 수도 있다. 불법 아니 검찰총장이 뭐하러 비아폰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유로 무슨 사유로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특검팀에 수사하면서 그런 설이 최근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추정컨대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를 먼저 입수한 거 아니냐 이런 소식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정치권이 좀 더 소식이 빠르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가 빨리 돌죠. 그렇죠. 네. 현재 이제 아직 민주당에서 확인 안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고 이제 소수 목소리 중에 하나는 전선을 너무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현재 중수청 문제나 네. 이것도 지금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데 사법부 전체로 이제 법원까지 너무 전면전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테크니션에 관한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현직 판사 중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희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저께였나요? 송승용 부장판사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의 입장문에 대한 비판을 또 했어요. 조희대 입장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관련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 한덕수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없거든.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는 얘기만 있어.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너 만났냐 안 만났냐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봉수 부장판사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의가 없었다고 했을 뿐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 그렇습니다. 네. 이봉수 부장판사. 네.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있어서.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요 사법부를 독립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제발 해보시고 또 하나는 법원 노조가 벌써 입장을 2번이나 냈어요. 네. 법원 식구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직에 있는 판사들 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판사들이 다수 복수가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거는 더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데 아까 MC님 말씀해주신 대로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이분한테. 그래놓고 해명이랍시고 하니까 이거는 조롱이지 조롱.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서. 또 하나 네. 언론의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물론 몇몇 언론들은 이봉수 판사에 대한 얘기를 기사화했지만 예전에 검찰이 윤석열 지키려고 이 프로스에 올린 글들 엄청나게 기사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보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판사 내부적인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맞아. 그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왜 그러겠어요? 보수 편향 지역에서 그렇지. 언론사들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뭐야? 더 이상 뭘 뭐야? 야, 너까지 아픈 사람 어디가 할 짓이냐?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냥 너무 여실히 나타난 문제가 많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 녹시 떠나서 핵심. 그거는 하나의 고충 교보제 같은 거고.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자고 하지 않고 왜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이준석 같은 애들은 왜 조희대 편을 드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조희대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니잖아. 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